낡은 기와 지붕 아래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익선동 골목길 한 자락에 수리몬윤이라는 작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햇살 좋은 날이면 꿍마루에 앉아 술을 놓는 40대 후반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그 그림을 감상하러 오는 이는 드물었다. 쪽빛 치마에 무명 저고리, 유행과는 담을 쌓은 차림새였으나 술을 놓는 그녀의 맑고 깊은 눈빛만큼은 어떤 보석보다 영롱했다.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다는 전통 자수 공방. 수리모는 이제 송이 혼자 지키는 외로운 섬이었다. 실 한 올, 바늘 한 땀에 혼을 씻는 그녀의 손끝에서는 학이 날고 소나무가 푸르렀으며 다랑아리가 둥실 떠올랐지만 세상은 그 섬세한 아름다움을 알아주지 않았다. 가끔 골목을 기웃거리는 젊은이들은 수리몬을 그저 낡고 신기한 풍경쯤으로 여기고 지나칠 뿐이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송이는 주문처럼 되뇌며 다시 바늘을 잡았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송이야,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단다. 그게 바로 진심이고 정성이지. 내 바늘 끝에 그걸 담아내거라. 할머니의 따뜻한 음성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하지만 그 진심과 정성만으로는 기울어가는 공방을 일으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밀린 월세 고지서가 바람에 나부끼는 소리만이 공방의 정막을 깨뜨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선동 골목길에 전에 없던 소란함이 일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왔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그 중심에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로고가 선명한 서류를 든 최유진 때 중반 대표가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패션계를 쥐락펴락하는 젊은 CEO였고 이날 익선동 일대 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익선동은 낡고 비효율적인 과거의 유물일 뿐 하루빨리 밀어버리고 트렌디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대상이었다. 며칠 후 최유진은 수행원 몇몇을 대동하고 수리몬을 찾았다. 그녀는 발끝으로 먼지를 툭툭 차며 공방 안을 훑어보았다. 송이가 정성스레 수놓은 작품들 앞에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흥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알 수 없는 경멸감마저 스치는 듯했다. 한송이 씨 되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최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그녀는 송이가 내놓은 작품 하나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며 말했다. 이런 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먹힐까요?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물건 같은데 저희가 이 일대를 전부 매입해서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긴 너무 낡았고 솔직히 말해 상품 가치도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오신 노고를 생각해서 적정선에서 보상을 해드릴까 합니다. 송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상품 가치. 그 한마디가 송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멸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제 작품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긴 제 삶입니다. 팔 생각 없습니다. 최유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피식 웃었다. 고집 부리실 필요 없어요, 한송이 씨. 어차피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결정하시는 게 현명할 텐데요. 그녀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명함 한 장을 던져놓고 돌아섰다. 송이는 굳게 닫힌 대문 뒤로 멀어져가는 최유진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망연자실 서 있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듯한 깊은 절망감이었다. 정말 이대로 내 자수는 수리모는 사라져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송이는 평생 처음으로 바늘을 잡지 못했다. 며칠 뒤 텅 빈 공방에 햇살만 부질없이 쏟아지던 오후였다. 문 밖에서 계십니까? 하는 땔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자 큼지막한 백팩을 맨 젊은 청년 하나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강태준 후반, 자신을 마케터라고 소개한 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수리몬에 대한 짧은 글을 보고 무작정 찾아왔다고 했다. 사장님, 혹시 작품 좀 볼 수 있을까요? 태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송이는 마지못해 그를 공방 안으로 들였다. 태준은 먼지 쌓인 작품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가며 탄성을 연발했다. 특히 벽에 걸린 학 두 마리가 달빛 아래 소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모습을 수놓은 월화송 학도 뇌짜송투 앞에서 그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태주는 거의 외치다시피 했다. 사장님, 이건 그냥 자수가 아니에요. 이건 예술입니다, 예술. 이런 엄청난 걸 왜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고 계신 거예요? 송이는 태준의 호들갑에 어리둥절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다 전통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다라는 혹평과 촌스럽다는 대중의 외면을 동시에 받으며 깊은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후로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보이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었다. 그냥 취미로 하는 겁니다. 송이는 멋쩍게 대답했다. 취미요? 사장님, 이건 취미 수준이 아니에요. 당장 SNS에 올리고 온라인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젊은 세대들 이런 거 엄청 좋아한다고요. K자수 완전 대박 날 거예요. 태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열변을 토했다. 노트북을 꺼내 자신이 만들었다는 마케팅 제안서까지 보여주었다. 송이는 혼란스러웠다. 온라인? SNS?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트라우마, 그리고 최유진에게 당했던 모멸감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태준의 반짝이는 눈빛 속에는 어떤 꾸밈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림원을 이대로 문 닫게 할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정말 가능할까요? 송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장님 믿어보세요. 사장님 작품은 보석이에요. 다만 사람들이 아직 못 알아볼 뿐이라고요. 제가 그 길을 열어드릴게요. 태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부터 수림원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태주는 매일같이 공방을 드나들며 송이의 작품 사진을 찍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SNS 계정을 만들고 관리했다. 수림원 이야기라는 이름의 계정에는 송이의 섬세한 손길이 담긴 작품 사진과 함께 각 작품에 얽힌 짧은 이야기, 그리고 전통 자수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글들이 정성스럽게 올라갔다. 이웃 한복집을 운영하는 박 여사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송이야, 저 젊은이 말만 믿고 괜히 일 크게 벌이는 거 아니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또 상처만 받을까봐 그런다. 그녀는 송이의 할머니와도 막역한 사이였고 송이를 친딸처럼 아꼈다.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저도 잘 생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송이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놀랍게도 태준의 예상은 조금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팔로워 수도 몇 안 되고 좋아요도 거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 감성인 줄 알았는데 왠지 힙하다, K자수 미쳤다, 장인의 손길 닉타 이런 게 진짜 명품이지. 같은 젊은 세대의 댓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다. 특히 송이가 직접 술을 놓는 과정을 짧게 편집한 영상은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사장님 보세요. 반응이 오고 있어요. 태주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송이의 입가에도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온라인 주문이 들어왔다. 작은 손수건에 매화한 송이를 수놓은 작품이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송이에게는 그 어떤 큰 돈보다 값진 의미였다. 자신의 자수가, 자신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가닿았다는 증거였으니까. 하지만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시기하는 그리도 있었다. 최유진은 익선동 재개발 프로젝트 담당자로부터 수림원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 보고받았다. 웬 젊은 마케터 하나가 붙어서 SNS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꽤 괜찮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재개발 반대 여론이라도 형성되면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최유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고작 낡은 자수공방 하나가 웃기는군. 그녀는 차갑게 내뱉었다. 수림원? 아직도 버티고 있나?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적당히 처리해. 너무 티나지 않게 조용히. 그녀의 지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익명의 계정으로 수림원의 SNS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런 촌스러운 걸 누가 사냐? 가격만 비싸고 실용성 제로. 장인정신?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이지. 심지어 송이의 외모를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댓글까지 서슴지 않았다. 동시에 익선동 골목길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림원 할머니, 재개발 보상금 더 받아내려고 젊은 남자 꿰어서 쇼하는 거라더라. 밤마다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든다던데? 최유진 측에서 흘린 악의적인 헛소문이었다.
순박한 상인들은 쉽게 동요했고 수림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해졌다. 몇몇 가게는 노골적으로 수림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송이는 매일 밤 악플과 루머에 시달렸다. 오랜만에 찾았던 작은 희망은 다시 절망으로 바뀌는 듯했다. 역시 난 안 되는 걸까?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걸까? 그녀는 다시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사장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저쪽에서 꾸민 짓이 분명해요. 태주는 분통을 터뜨리며 송이를 위로했다. 이럴수록 더 당당하게 우리 갈 길을 가야 해요. 사장님 작품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요. 태준의 격려와 작품에 대한 식지 않는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가 송이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밤새도록 술을 놓았다. 분노와 슬픔, 억울함까지도 한 땀 한 땀 실에 담아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들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강렬한 아름다움을 뿜어냈다. 그러던 중 태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왔다. 사장님, 대박 기회가 생겼어요. 국내 최대 규모의 한국 전통 공예 박람회에 참가 신청을 했는데 덜컥 선정이 됐어요. 한국 전통 공예 박람회. 매년 전국에 내로라 하는 장인들과 공예가들이 모여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바이어들과 만나는 꿈의 무대였다. 송이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내가 그런 곳에 나가도 될까? 송이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다. 당연하죠. 이건 수림원을 제대로 알릴 절호의 기회예요. 사장님 실력이면 분명 주목받을 수 있을 거예요. 태주는 확신에 차 있었다. 박람회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다. 박람회 주최 측에 제출한 수림원 소개 자료와 작품 사진들은 번번이 너무 올드하다, 대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홍보 책자에는 수림원의 이름이 가장 작은 글씨로, 그것도 맨 구석에 실렸다. 배정된 부스 위치는 사람들이 가장 찾기 힘든 외진 곳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신생 공방들은 전부 좋은 자리에 홍보도 빵빵하게 해주면서 왜 수림원만 이렇게 차별하는 겁니까? 태주는 주최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했다. 강태준 씨, 여긴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도 수익성을 고려해야죠. 솔직히 한송이 장인, 외모나 스타일도 요즘 트렌드와는 너무 거리가 멀고 작품도 글쎄요. 대중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그들의 말은 송이의 가슴을 후벼 팠다. 또다시 외모와 겉모습으로 판단당하는 현실. 변하지 않는 편견의 벽 앞에서 그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내 자수는 그렇게 촌스럽고 가치 없는 것일까? 박람회 개막일이 다가왔다. 송이는 밤샘 작업으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지만 손에서 바늘을 놓지 않았다. 태주는 그런 송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어떻게든 이 부당한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동분서주했다. 그는 박람회 기간 동안 수림원 부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중계하기로 마음먹었다. 작은 카메라와 노트북을 설치하며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두고 봐. 누가 진짜인지 세상이 알게 될 테니까. 드디어 박람회에 막이 올랐다. 코엑스 전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디스플레이로 꾸며진 부스들 사이에서 수림원의 작고 초라한 부스는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예상대로 사람들의 발길 거의 닿지 않았다. 간혹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작품 가격표를 보거나 송이의 소박한 행색을 훑어보고는 이내 무표정하게 돌아서기 일쑤였다. 너무 비싸네요. 이런 걸 어디에 써요? 글쎄,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귓가에 들려오는 냉담한 반응들은 송이의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몇 안 되는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기어들어갔다. 반면 전시장 중앙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최유진의 트렌드 코리아 부스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한 화려한 오프닝 행사가 열렸고 최신 유행을 반영한 감각적인 콜라보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최유진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언론 인터뷰를 하며 연신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는 수림원 같은 작은 공방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송이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짙어졌다. 역시 난 안 되는 건가 봐. 태준 씨에게 괜한 기대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함께 와준 태준에게 죄스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태준은 그런 송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꿋꿋하게 노트북 앞에 앉아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어갔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수리몬 작품들의 아름다움과 한송이 장인의 장인 정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처음에는 시청자 수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자수 작품의 섬세한 디테일은 조금씩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와, 저 디테일 좀 봐. 진짜 사람이 한 거라고? 색감 미쳤다. 완전 고급스러운데? 저런 장인분이 아직도 계셨다니 왜 아무도 몰랐지? 온라인 댓글창이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지만 오프라인의 냉기는 여전했다. 박람회 마지막 날, 폐장을 불과 1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최유진은 성공적인 박람회 성과에 만족하며 주요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반면 한송이는 거의 모든 희망을 내려놓은 채 묵묵히 부스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Excuse me, may I take a look? 낮고 부드러운 영어 억양이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백발이 성성하지만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외국인 노신사가 수림원 부스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세계적인 아트 컬렉터이자 영향력 있는 디자인 평론가로 명성이 자자한 알렉산더 휴지였다. 그는 이번 박람회에 특별 초청되어 잠시 둘러보던 중 우연히 구석진 곳에 자리한 수리몬의 작품들에 시선이 꽂힌 것이었다. 송이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그를 맞이했다. 알렉산더 휴즈는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한 표정으로 송이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다. 특히 월화송악도 앞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Incredible. Absolutely incredible. This is not just embroidery. This is pure art. The delicacy, the originality, the philosophy embedded in each stitch, it's breathtaking. 믿을 수 없군요.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수가 아니에요. 이건 순수한 예술입니다. 이 섬세함, 독창성, 한 땀 한 땀에 담긴 철학까지 숨이 멎을 지경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극찬은 정적만이 감돌던 수리몬 부스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 모든 광경은 강태준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고스란히 중계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저 할아버지 누구야 하던 댓글들이 알렉산더 휴지의 신원이 밝혀지자 순식간에 경악과 흥분으로 뒤덮였다. 헐, 알렉산더 휴즈라고? 저 사람이 극찬할 정도면 진짜 대박인데? 숨은 고수를 우리가 몰라봤네. 최유진 쇼보다 이게 진짜다. 소름 돋았다. K 자수의 위험. 온라인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시청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샤 수리몬, 한송이 장인, 알렉산더 휴즈 극찬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박람회 현장에도 퍼져나갔고 폐장을 기다리던 사람들과 취재진들이 구름처럼 수리몬 부스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전시장 구석에 초라했던 부스는 가장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중심으로 변해 있었다. 알렉산더 휴즈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송이의 주요 작품 여러 점을 구매하겠다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뉴욕에서 한송이 장인의 개인전을 열고 싶다며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와의 대규모 콜라보레이션까지 제안했다. 송이는 어리둥절했다. 평생을 외롭게 자수만 놓으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지켜온 자신의 산과 예술이 마침내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송이는 마이크를 잡았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평생 바늘과 실을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제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이 작은 공방에서 저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수놓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제 자수가 너무 낡고 초라하게 느껴져 좌절하기도 했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이 작은 이야기들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유행은 돌고 돌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결코 변치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자수가 누군가에게 작은 감동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물론 온라인으로 지켜보던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기교는 없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평생을 바쳐 예술혼을 지켜온 장인의 무게와 진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화려한 쇼는 이미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낡은 것이 자신이 추구했던 트렌디한 것을 압도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표정 뒤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듯했다. 박람회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한송이와 수리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재발견된 장인, K 전통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송이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각지에서 전시회 초청이 쇄도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패션 브랜드와 명품 가구 회사로부터 협업 제안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수리먼은 더 이상 익선동 골목길 구석에 잊힌 공방이 아니었다.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문화명소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핫플레이스로 거듭났다. 낡았던 한옥은 송이의 작품처럼 기품있고 따뜻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되었고 공방 한쪽에는 그녀의 작품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작은 공예교실도 마련되었다. 강태준은 그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수리몬의 마케팅 총괄이사이자 한송이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송이의 장인정신이 결합된 수리몬의 제품들은 온라인에서도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잊힐 뻔했던 전통 공예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다. 한송이는 밀려드는 명성과 관심 속에서도 변함없이 수리몬에서 조용히 수를 놓았다. 다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젊은 제자들이 공방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수리몬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 자수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공유했다. 한편 최유진은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트렌드가 아닌 자신이 철저히 무시했던 전통과 진정성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목격하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그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익선동 재개발 프로젝트는 수리몬의 성공과 함께 불어닥친 전통 보존 여론에 밀려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대폭 축소되거나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회사 내에서 그녀의 입지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독선적인 경영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공 신화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껴야 했다. 그녀가 한송이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업계 행사에서 멀리서나마 한송이의 성공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몇 번 목격되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방식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 한송이는 자신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처럼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전통 공예 장인들을 돕기 위한 수림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장인들에게 창작 지원금을 제공하고 판로를 개척해주며 전통 공예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익선동 골목길 또한 수림원의 성공에 힘입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무분별한 상업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협에서 벗어나 오래된 한옥의 멋과 개성 있는 작은 공방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